온갖문제연구소 4부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자, 국회 상황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국회에서 18개 상임위 중 법사위, 기재위, 외통위, 국방위, 산업위, 복지위 등 6개 상임위가 선출이 됐네요. 이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은 강력 반발하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18개 상임위 민주당이 다 내놓겠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부에서는 어떤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잠깐 넘어가기 전에 아까 제가 KF94 같은 경우에 입자 크기를 0.6이라고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0.4 마이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4랑 99는 0.4 마이크로. 그 이하들 80이랑 덴탈 마스크 그리고 기타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다 기본적으로 0.6 마이크로미터.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네, 중요하진 않은데 이게 기록에 남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잡아내는데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면 미세먼지. 네. 그러니까 0.4, 0.6이면 작은 거고요. 아주 작죠. 비말 사이즈는 보통 5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이제 미세먼지보다 한 2배 이상 크니까 0.4를 걸러낼 정도면 5는 웬만하면 그물에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하세요? 공대 출신? 그러니까요. 숫자에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5가 되니까. 네. 5가 되니까. 최고의 컨디션이죠. 그렇죠. 나도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냥 알고 있어. 어디가만 다른 사람으로 빙의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 봐요. 알겠습니다. 법사위는 윤호중 의원, 산자위는 이하경 의원, 국방위는 민홍철 의원, 기재위는 윤후덕 의원, 외통위는 송영길 의원, 복지위는 한정혜 의원. 지금 이렇게 추천이 됐는데 그 민주당만 아니죠. 민주당 이외에 또 구소정당 함께 표결을 하게 되면 뭐 지금 제가 언급해드린 사람들은 다 위원장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 네. 예, 나머지 이제 18개 중에 이제 6개가 됐으니까 12개가 남았죠? 네. 12개는 앞으로 좀 협상하겠다는 건데 여기 지금 지켜봐야죠. 6개 빠져 있는 게 보세요. 예결위 안 넣었죠. 예. 국토위 안 넣었죠. 예. 또 이제 미방위 안 넣었죠. 이런 것들을 보면 환경부. 상당히 여지를 두고 법사위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해보는데 내일 통합당의 또 반응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남겨둔 상임위는 의원들이 다 원하는 그러니까 적극골이 흐르는 알짜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이걸 받을 것인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크웹에서 웰컴 투 비디오라는 이름의 세계 최대 아동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의 미국 송환 여부가 내일 결정된다고 합니다. 손정우의 부친은 아들을 미국으로 보내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거 청와대 청원 게시판 올렸는데 오히려 역풍을 맞았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송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죠. 예. 내일 이제 2차구 결정이 나와요. 지난달 19일에 했어요. 1차를. 그런데 이제 1차 때도 이 아버지는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손정우는 안 나오지 않았어요. 법정에.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죄가 크다는 거 안다. 자포자기의 심경이다. 아마 미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런데 애비로서 우리 아들이 불쌍하다. 죄는 크지만 뭐 이제 이 미국에 가면 되게 극단적인 얘기도 했어요. 예. 물론 이제 음식이 입에 안 맞는다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겠는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뭐 이야기를 했는데 소위 말해서 미국 감옥 같은 경우에는 네. 아동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자가 들어오면 중범죄죠. 예. 중범죄. 상당히 또 안 좋게 감옥 생활이 제일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수감 미성년자를 생활이 상대로. 어려울 범죄를 수 저지른 있다. 사람은. 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많은 이제 청취자분들이 손정우가 누구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크웹에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수천여 개를 배포한 혐의로 혐의를 받는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2015년 6월 달부터 이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다가 2년여 그때 동안. 당시에는 미성년자였죠. 그다음에 국제공조에 의해서 2018년 5월에 구속 송치된 사건입니다. 그거 제가 앞에서 다 설명했는데. 그렇습니까? 아니 근데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뭐냐면 중요한 쟁점은 이거예요. 최근에 뭐 엠번방 사건도 있지만 네. 천인 공로할 범죄인데 네. 1심에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제는 이거야. 우리나라 법 왜 1심에서 이러냐. 그러니까 1심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구속조치소에 풀려나와 버립니다. 나이가 어리다, 뭐 전과가 없다. 네, 뭐 전과 이런 없다. 거죠. 그다음에 2심에서는 이 사람이
2019년 4월에 혼인 신고를 해요. 그래서 혼인을 부양할 가족이 생겼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2심에서 이제 선고가 일어나는데 2019년 5월에 징역 고작 1년 6개월이 선고됩니다. 그래서 법정 구속이 되는데 이 사람 손정우를 한 사람이 2020년 올해 4월 27일 날 형기를 마치는 것으로 이제 되어 있는 출소 거죠. 예정인 상황에서 그렇죠. 미국에서 네. 우리 법으로 처벌할 여지가 남아 있으니 미국으로 예. 보내달라. 그렇게 된 근데 거죠. 9가지 법 중에 네. 혐의 중에 네. 사실은 자금 세탁 하나만 네. 가지고 지금 송환에 예, 대한 맞습니다. 관수가 예, 그거는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하고 일단 김 변호사님 네. 미국 같은 경우에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어느 정도 형량이 나옵니까? 제가 이제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주마다 좀 다릅니다. 하지만 아동 청소년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최소 25년형 이상 징역, 그다음에 사형 무기징역, 그다음에 6개 주에 한해서는 사형까지도 언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고작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는 것은 정말 이 아동 청소년 범죄에 대한 어떤 재판부나 또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의 인식이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예. 됩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아동 청소년 상대로 한 성착취물을 보관만 한 경우에도 보관만 해도 8년형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유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뭐 20년 이상이 당연히 네. 나올 텐데.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성인물에 관해서는 보관해도 상관없어요. 단 유포하면 안 돼요. 네. 하지만 아동 청소년 미성년자 를 대상으로 하는. 대상으로 한 비디오나 동영상은 자기가 소지하고만 있어도 이게 범죄가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방금 최 평론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한국에서 이 음란물에 관해서 그 판결을 처벌한 거죠. 받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하겠다는 것은 지금 자금 빼돌린 거? 네. 뭐 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는 아닌 게, 그러니까 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이트를 운영을 했고 맞습니다. 회원들로부터 가상화폐로 이제 지불을 받았는데 이게 4억여 원 정도 돼요. 예,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지만 네. 미성년자가 아동 성착취물을 가지고 4억여 원을 벌었다. 보통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보니까 9가지 혐의가 다 미국에서도 이제 법적 처벌의 대상인데 한국에서 묶어서 다 처벌해버린 거예요. 네. 실형 1년 6개월 안에. 네. 그러고 나서 남아있는 게 보니까 자금 세탁한 거에 대해서는 처벌 안 했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이건 처벌이 안 된 혐의네. 네. 그럼 미국 법정으로 넘겨줄 여지가 있으니 맞습니다. 송환을 검토한다. 이렇게 된 건데 네. 지금 이 아버지, 네. 지금 피의자의 아버지의 이야기, 호소는 이 지금 자금 세탁으로만 송환을 받지만 미국에 가서 법정에 쓰게 되면 다른 여죄를 다 몰아서 수십 년 때릴 수가 있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 그럼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 어떤 각서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주장까지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손정우뿐만 아니라 웰컴 투 비디오의 아동 성착취물을 내려받거나 유포한 이용자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네. 한국 내에서 상당한데 그 사람들도 보니까 다 집행유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부분 벌금형. 초범이면 벌금은 150만에서 1000만 원이 벌금형에 선고가 됐고요. 전과 없는 초범이 대다수여서 양형에 유리했습니다. 전과 초범이었으니까. 근데 소수의 아동 음란물 대량 이용자에게는 뭐 징역형이 선고됐긴 했으나 모두 징역 몇 년에 집행유예 몇 년으로 다 그냥 그 징역형은 아니었다. 예. 징역형에 했지만 이제 예. 뭐 교도소에 들어가진 않았죠. 그래서 모 탐사 프로그램에서 이 내려받은 사람들을 만나서 왜 그랬냐 물었더니 호기심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근데 이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이런 걸 했다면 당연히 범죄라고 인식했을 텐데 그렇죠. 호기심으로 봤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네요. 아니 이게 저는 상당히 좀 코미디 가까운 게 이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체포가 됐는데 1년 6개월 실형을 그것도 2심에서 풀려났다가 살고 있는데 이 웰컴 투 비디오에 미국인 회원이 있어요. 사용자가. 이 미국인 사용자 8년을 받고 복역 중인 거예요. 그럼 이게 회원은 8년을 살고 있는데 운영자는 1년 6개월을 살아요. 이상하잖아요. 네. 아무리 한국과 미국이 다른 나라고 다른 법체제지만 갑자기 궁금해. 기태형은 어느 주의 변호사예요? 뉴욕 뉴욕. 그렇군요. 의외시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형평성이 위배된다. 이게 그 아무리 범죄 인도 조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이중 처벌 금지법에 의해서 이미 한국에서 처벌된 사례에 대해서는 다시 미국에서 처벌될 수 없기 때문에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금 세탁 자금 그렇죠, 세탁 그렇죠. 금지법에 의해서 지금 미국으로 송환을 그것만 법무부에서도 인도 절차를 지금 하고 하는 있는데 하는 중인데 미국에서는 50만
달러 이상이면 20년형을 부과할 수 있고 그다음에 50만 달러 이하면 10년형을 최고 10년형을 징역형으로 할 수 네네. 있기 때문에 지금 4억여 원의 그렇지. 범죄 수익을 했기 때문에 최고 10년형까지도 살 수 있다라고 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착취물 그것도 아동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한국인 기소된 사람이 223명인데 네. 보니까 대체적으로 몇백 개의 아동 성착취물을 보유하고 있더라고. 네. 소유하고 있는데 명 박사님 이 정도 되면은 이게 아동의 나이도 엄청 어리더라고요. 뭐 13세 뭐 더 내려가면 11세 뭐 이러던데 이거는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 엠번방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 등 포함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뭐 성도착증 아니냐 성도착증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정 정도 예를 들어서 우리 관음증이라는 거 우리 많이 예. 들어봤지 않습니까? 훔쳐보기 뭐 이런 네, 거. 훔쳐보는 예. 거 그런 거일 가능성이 많겠죠 이 경우는.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그럼 뭐 왜 생기냐? 그랬을 때 아직까지 사실 원인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추정하는 거는 우리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우리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 신화에서 나오는 건데 결국엔 아이들이 자라는 아주 초기 2세에서 혹은 6세 사이 아주 어렸을 때 자기의 반대되는 성은 좋아하고 자기와 같은 성은 싫어하는. 그래서 결국에 그 시기의 여러 가지 경험들에 의해서 나중에 컸을 때 자기의 상대방의 성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애착하는 그런 상태를 이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독착증에는 방금 얘기한 관음증뿐만이 아니고 뭐 아이들을 더 좋아하는 그런 그 도착증도 있고요. 그거 말고 우리가 또 뭐 노출증도 있고 우리 옛날에 그러니까 학생 때 이렇게 아동 상대로 이런 것을 이런 것만 보는 사람은 치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이건 있어요. 우리가 이른바 올바른 성적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그것을 갖고 일시적으로 뭐 어떤 자신의 어떤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그런 거는 우리가 어떤 질병의 범주로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그게 반복적으로 자기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빠지게 되는 그런 중독 상태가 되면 그런 경우는 성독착증의 범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개인이든 혹은 집단이든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치료를 할 때는 상담 보통 이제 인지행동요법이라고 하고 잘못된 이 생각을 갖다가 바꿔서 올바른 행동으로 바꾸는 그런 것과 함께 약물요법까지 보통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거 있죠. OCD라고 해서 그 강박성 행동장애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유명한 영화 중에 뭐가 있죠?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다. 자꾸 문 손잡이를 막 자꾸 닫고 그다음에 손을 여러 번 씻고 이런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네, 그 영화라는 게 바로 OCD 강박성 행동장애거든요. 네. 그런 경우도 역시 이런 것과 좀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성독착증에서도 그런 강박성 행동장애에 쓰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 20-30년 전부터 나온 좋은 약들이 있어요. 그런 약들을 좀 쓰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했듯이 이런 거에 집착하면서 시간을 많이 거기에 할애를 하고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분명히 그런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학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엠번방보다 저는 더 정말 극악무도하다고 보는데 이거는 이 웰컴 투 비디오 이 운영자인 손정우 씨는 이게 영유아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웰컴 투 운영자에는 성인물을 올릴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미국에서 23명의 피해자를 발견했는데 6개월 된 6개월 된 생후 6개월 된 아이도 있었어요. 그래서 6개월에 41만 원을 내고 6개월을 이용할 수 있는데 만약에 중복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한 그 동영상을 새로 올리는 사람한테는 포인트를 줘가지고 무료로 또 시청할 수 있게 하고요. 검거 당시에는 사이트에 25만 개의 동영상이 있었지만 본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200만 개의 동영상 파일도 보관해서 발견된 이 아주 극악무도한 사건입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근데 이걸 운영하는 사람의 경우는 뭐 성도착증 이런 범죄에서 접근하기보다는 그냥 그 자체로 일종의 범죄 행위, 반사회적 행위 그런 그렇죠. 쪽으로 반사회적 행위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 서비스를 이른바 이용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성도착증의 가능성들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배제할 수 없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마칩시다. 서울에 있는 공군 부대에서 재력가 아버지를 둔 이른바 금수저 병사가 각종 특혜를 누리면서 황제 복무를 하고 있다. 이런 의혹이 청와대 게시판을 통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군 당국이 감찰에 들어갔는데 진짜 그랬다면서요? 예, 특혜가 진짜 실제 인정됐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예. 이게 실제냐 아니냐 부사관이 올렸다고 하는데 실제 공군 부사관이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항공병학교 403기 제가 공군으로 90년에 제대를 했는데요. 그건 하지 않아요. 국가님이 대표에서 뭐 사과할 제가 상황은 그동안 아닌 것 같고요. 육군에 신경 쓰는 동안 공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이야. 자, 황제 복무라는 거죠, 이름이. 실제로 확인이 된 겁니다. 이제 맞습니다. 이 금융그룹의 회장은 아니고 부회장이에요. 부회장입니다. 아버지가. 부회장의 자제인데 사병으로 공군 복무 중이었어요. 네. 그런데 뭐 내무반의 병사들과 사이가 안 좋다는 이유로 생활관을 혼자 썼다. 저는 처음 봐요. 예. 그 넓은 생활관을. 사병이 생활관 혼자 쓰는 게 굴러다녔겠네요. 예. 우리 때는 한 방에 40-50명 들어갔어요. 저는 칼잠 잤습니다. 예, 칼잠. 칼잠. 예. 아니, 아니 저는 그게 근데 이게 진짜 사실인가요? 이게 가능한가요? 요즘 들어서? 그러니까 말이죠. 난 그게 좀 이거는 이해가 안 되죠. 뒷배가 없이는 불가능한 아니, 이야기죠. 뒷백이 있다 할지라도 네네네네. 그렇게 과감하게 과감하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이해가 안 그리고 간다고요. 심지어는 외출증을 끊지 않고 뭐 밖으로 나다녔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심지어는 또 외출증을 끊었는데 보니까 이 군 병원은 5시 반에 문을 닫는데 그보다 늦은 시간에 뭐 병원 간다는 이유로 외출증을 또 끊은 그다음에 것도 있더라. 정수기물을 못 먹어 음료수 배달 심부름을 부사관한테 시켰고요. 부사관한테 예. 빨래를 시켰다 그래서 공용 세탁기로 세탁을 할 수 없어. 왜? 공용 세탁기를 하면 자기 세탁물이 아니라 다른 세탁물하고 남의 얘기도 들어가 섞이니까 있고. 예, 주말에 빨래를 부대 밖으로 반출하여 세탁을 해오게 했습니다. 누가? 아니, 부사관에게. 부사관은 네. 세탁물을 전달한 거고 이거 잔심부름. 부사관이 부대 밖으로 사병의 세탁물을 들고 나가면 네. 밖에 아버지의 비서가 대기 하고 있다가 세탁물을 받아서 집에 세탁기에 돌려서 갖다 주면 또 반입해 주는 잠깐만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사병이 장교한테 부사관한테 시켰다는 거죠, 신부름을. 부사관 장교로 이제 분류하죠 이제. 예. 그러면 뭔가 대가가 있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럴 가능성이 크죠. 부사관한테는 그죠? 대가가 없을 수 있지만 그 위에 지휘체계한테는 있을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예, 간단하게 추정하는 얘기하면 거죠. 네.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뭐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돈이 있는 돈이 사람이면 있는 결국엔 사람이. 돈으로 그 위에 있는 그 군 장교들이나 그 위에 있는 지휘관들을 뭐 부대장이나 네. 이 사병을 통제하는 그렇죠. 핵심적인 그런 의미겠죠, 이제 지금. 사람이겠지. 그래서 이게 김영남 군 인권센터 사무국장이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요. 부사관이 병사의 수발을 들고 있는 상황은 여단장급 고위직이 지시하지 않으면 이거 그렇죠. 이루어질 수 불가능하다. 없다. 바로 그거죠. 그다음에 국방부에서 가정조사 하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오지만 가정조사 했잖아. 야,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뭐 이런 거요. 네, 일부 지휘관들이 최근까지도 가정조사를 했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따라서 이거는 부사관이 아니라 여단이니까 여단장급 이상의 지시가 있지 않았나라는 추정이 할 수 근데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해가 안 돼요. 옛날 같으면 한 10년 전 같으면 그런 일이 가능했을 거라고 같은데 요즘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지휘관의 입장에서 대령이든 별 하나든 그거 하나 걸리면 나중에 불명예죄되고 그럴 텐데 이런 일을 그렇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저는 이것도 팩트를 다시 한번 저는 언론을 다 요즘 못 믿겠어요. 너무 좀 과장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도 확인이 좀 그래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6월 11일 날 그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부사관이 올린 거를 기자들이 팩트 체크해서 이거 맞아요. 올린 거라 예. 기사를 쓴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그래도 믿기 공관병 어렵습니다. 갑질 포스타가 공관병한테 감따라. 야 감따라 그랬다가 그러니까요. 그냥 제 얘기는. 해직되는 해임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짓을 어떻게 하지? 알겠습니다. 자, 예. 지금 근데 문제는 국방부에서 개인의 일탈 정도로 치부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아요. 감찰을 예. 한다고 하니까 결과를 봐야죠. 오늘 새우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초특가 할인 제품 거래 수수료 무료인 곳 알아? 산업 기계장비 사고파는 다라몰. 아직도 몰라? 그럼 중고기계 사고 팔 때는 다라 기계장터. 모든 산업 다 알아에 다 있지. 대한민국 산업 유통의 중심. 산업 다 알아. 우야노 공장 먼지 아이고 죽겠다. 우양이 우야노 우양이지. 우양? 공장 먼지엔 우양 집진기. 냄새 제거도 우양 집진기. 분진 고민 없이 깔끔한 분진 타파 우양. 우양 집진기. 집진기는 역시
우양 집중기 카페는 이쁜데 시끄러워요. 음식이 너무 맛있는데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설교는 좋으신데요. 이게 좀 물려가지고 잘 안 들리더라고요. 당당히 너무 울리네요. 보기 좋다고 잘한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소리를 디자인합니다. 건축음향 전문회사 소리지오. 검색창에 소리지오. 방음부스도 소리지오.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건강한 매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미래 세대우 속보입니다. 해외여행이 취소된 후 우울증을 호소하던 김 차장님. 해외 주식 잘 만나서 극복하셨다는 소식입니다. 해외는 말이죠. 여행하라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투자하라고 있는 거더라고요. 이제 전 세계 우량주를 만날 차례. 해외 주식 전문가 미래 세대우와 함께하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여의도 더블 프리미엄의 중심축을 잡아라. 힐스테이트 여의도 파인 누체 9호선 색강역 5구호선 환승 여의도역과 금융 업무지구 사이 원룸에서 3룸까지 다양한 주거형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여의도 파인 누체 견본주택 오픈 중 1833-2367 현대 엔지니어링.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전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